본명 폴민젠, 법명 현각.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더 유명한 파란 눈의 수행자. 1964년 미국 뉴저지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예일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했다. 1999년 28살에 한국에 와 서울 화계사 국제선언에서 참선을 가르치고 주지 소임까지 맡았던 현각 스님. 하지만 2008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만행길에 오른 스님은 현재 독일 불의선언장으로 유럽 곳곳에 내 안의 참된 자유를 일깨워주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BTN 보도국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절과 열반절. 이 기간 동안 많은 불자들은 사찰에서 기도 정진하며 부처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유명한 현각 스님을 통해 부처님 출가 열반전의 의미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각 스님은 현재 독일 불의선언 선언장으로서 민주주의의 탄생지인 유럽에서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동안거를 마치신 현각 스님을 지난 6일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한국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친 현각 스님.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현각 스님을 만난 건 지난 6일 서초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답답하게 대담을 하는 건 싫다며 스님이 직접 정한 장소였습니다. 먼저 스님의 독일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근황 좀 들려주시죠. 독일 우리 불의선원에서 하는 활동은 그냥 보통 한국 사찰과 똑같아요. 매일 새벽 4시, 사실은 3시에 그 독일 도시들에서 일찍 새벽에 너무 일찍 하면은 좀 문제예요. 그래서 4시부터 저기 일어나서 나름대로 요가, 아시탄가 요가, 좀 하는 정진으로서 한 2시간 동안 요가하고, 그 다음에 제가 108배 하고, 예불하고, 참선합니다. 그 다음에 한 8시 정도부터 제가 아침에 가볍게, 요새는 제가 밥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생과일, 과일 주스나 가루 먹고, 청소도 하고, 조그만한 그 집이니까, 우리 사용하는 법당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도 가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나 주변으로 나가가지고, 자전거 틀고, 기차 타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 가가지고 내리고, 자전거 타고, 그때 학교나 그런 요가 센터까지 가서 법문도 해요. 들어와서 저녁에 요가도 해요. 그 다음에 예불도 하고 참선도 합니다. 또 다른 주말마다 우리가 영명정진도 지도하고. 이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한국 불교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불교의 발전 방안. 스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비구니 참정권에 확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정무원장이나 어떤 일이 한국 불교에서 할 수 있도록 평등주의. 평등주의. 우리 불교의 제일 기본 사상. 모든 세상인들이, 특히 유럽 사람들이, 인텔리들이 인정하는 일이 평등주의 강조하는 사상이다. 나의 본질과 당신의 본질과 이분의 본질, 잘 사는 못 사는 인간, 또 모든 생명이 본질, 똑같은 본질이다. 불이 사상, 둘이 아닌 본질, 강조하는 것. 근데 어떻게 그거 가운데 우리 한국 불교 정단에서 어떻게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만 표낼 수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표내지 못해요. 정무원장 위에서. 그거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스님에게 이런 말 해서 어떤 스님이 그거 뭐 부처님 가르침부터 내려오는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여자들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변하지 못하는 일이 부처님 법으로서 내려오는 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그거 좀 올바른 말 아닙니다. 부처님도 우리 율장에서 돈 만져보지 말라고 또 있어요. 근데 그 10,000원이나 20,000원 주머니 속에서 있는 20,000원인 스님들 없어요. 우리가 돈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12시 이후에도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 사회 흐름 조건 따라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침 변화해야 출가 열반절을 맞아 스님과 출가, 초심, 수행 등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사실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아메리카노를 나눠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자 스님의 출가가, 스님의 초심이, 스님의 수행이 보였습니다. 오로지 머리 깎아서 옷 입고 다니는 일체 아닙니다. 그 잘못하게 생각하는 출가. 우리가 그거만 출가라고 생각해요. 출가, 뭐 가족, 뭐 집 떠나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 있지만 사실은 출가 시키는 정신,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출가시켰어요. 부모님도 떠나서 나로 따라오라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오로지 불교 개념도 아니고 또 인도교에서 힌두교에서 좀 나이 들으면서도 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저 산스크리트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가? 진짜 우리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습관적인 삶, 습관적인 생각, 습관적인 가치관, 습관적인 버릇을 떠나야만 진짜 자유롭게 다른 인간, 다른 생명을 베풀 수 있다고. 진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살아요. 교육 따라서, 사회 흐름 따라서, 저 친구들 생각하는 대로, 새로운 헤어스타일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도 애들도 다 그렇게 얻고, 새로운 폰 나올 때 그것도 따라서도 하고 싶다고,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가치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요. 출가란 뜻이 진정한 진리를 찾고 싶으면은 습관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개념관 떠나야지만 항상 융통성, 유도리로서 우리가 흐를 수도 있고 액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출가는 어떤 사람들은 머리 깎아서 이런 옷 입고 그렇지만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이거 최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진짜 출가자라고서 생각 못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생각 떠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출가자예요. 제가 많은 머리 긴 출가자들 만나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뛰어난 생각 가지면서 항상 베푸는 마음, 항상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실천 속에서만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출가자 정신이 있다. 그래서 출가자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옷을 다른 생활하는 거 아니라 얼마나 내가 여기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 통해서도 내가 나의 생각 습관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거 진정한 출가 정말요. 그래서 그 출가할 때 머리 깎이는 일이 그 상징이에요. 그 무명이 그 잔디, 무명초, 무명초. 그래서 어떤 미국 제자가 승산 스님, 우리 스님이 승산 스님을 보고 스님, 미국 제자가 스님, 하지만 이 빵작빵작 하시는 머리가 얼마나 자주 머리 깎으시냐고. 승산 스님 순간부터 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명초 잘린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순간순간으로 삭발한다. 이 몸 받기 전에 진정한 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님을 출가로 이끈 건 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오래된 물음. 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제가 법문할 때 사람들이 판단하는 얼마나 내가 한국 불교 보여주는지 뭐 그런 거 뭐 얼마나 전달해 주는지 그거는 나의 삶의 목적 아닙니다. 내가 한국 스님 될 수 있도록 머리 깎아서 이런 옷을 입는 거 아니야. 나의 참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짐승처럼 죽기 전에 내가 나의 참나 찾겠다 하는 고집 정말 강한 고집으로서 헤매해가지고 이런 거 뭐 철학 그다음에 어떤 종교 이웃 종교 뭐 이런 사상 통해서 마침내 이 엄청난 vessel, 이 엄청난 도기 찾았어요. 한국 불교이라고 하는 도구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 당시에 오늘까지도 진정한 조심이 변할 수 없어요. 조심 있으면은 진정한 조심이면은 변하지 못해요. 어떻게 조심 변할 수 있어요? 이 공간처럼, 스페이스처럼 조심이 변하지 못할 일이다. 항상 남을 위해서, 다른 존재 위해서, 다른 존재가 나의 존재와 다름이 아니다. 하지만 스님의 출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알려진 이름이 스님의 출가 생활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법문을 해야 했던 그때 그 당시를 현각스님은 현각스님의 쇼라고 표현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불교 사회에서 활동 좀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요. 뭐 그거 훌륭한 일이 아니지만은 제 말에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가끔씩 법문 하루 안에 3번 한 하루 안에 3번 법문 3번 해본 적이 몇 번도 있었고 뭐 하루 2번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 진짜 공부하는가 제가 보니까 이제 계속 제가 여기저기 댕기면서 말하고 법문하고 강의하고 말 설명 뭐 질의응답하는 일 가운데 그냥 현각 쇼라고 제가 좀 생각해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특히 유럽에서 제가 그만큼 활동하지 않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법문에서 독일에서 제가 법문도 하지도 않고 거의 정진하는 거, 참선하는 거, 진짜 수행하는 일에 활동 많이 하고 나머지는 그런 설명하는 거, 뭐 법문하는 거 안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 우리 스님 몇 번 제가 직접 몇 번 듣는 거 아마 수천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승산 스님 한국 신도님들 앞에 법문하셨을 때도 외국인 제자들도 앞에 앉으면서 승산 스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신도님들 여러분 불교대에서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다. 근데 이 고큰 미국 사람들은 불교대에서 전혀 모르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그 스님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아니까 또 알면서도 또 알고 싶다. 또 알게 되면서 또 알고 싶다 병 생겨요. 근데 죽을 때 아무리 많은 법문이나 그런 일 배우더라도 듣더라도 도움되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하는지, 얼마나 그 공부, 진짜 마음 공부하는 것 통해서 나의 자신 대해서 알게 되는지, 깨치는지, 알게 되는 것, 아는 것보다도 깨치는지, 그거 중요해요. 스님의 출가 생활이 힘들었던 건 문화적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직선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승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제가 항상 실수했어요. 한국 사람 아니니까. 제 표현 방식, 솔직히 말하는 습관, 어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날카롭게 표현하는 일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 스님들이 그 전달해주는 전통. 그래서 사실 머리 깎아서 승려될 때부터 국적 없어져요. 한국 스님이나 미국 스님. 제가 조계종에서 모든 한국 스님들과 똑같은 나의 전통이야. 본질적으로. 나는 똑같은 한국 불교 멤버예요. 근데 사는 습관으로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 활동은 한국 스님들이 깨쳐서 자기 목소리로서 또 자기 신도님, 자기 민족이 그 듣는 습관으로서 배우시는 속도로서 활동하셔야지 이제 제가 뒤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계속 제가 출가자들을 여기까지 보내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스님은 안거 등 한국 불교의 수행 풍토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스님에게 있어서는 안거 기간 동안 화두창고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뭐 동안거는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혼자서 대중 가운데도 혼자서 그 화두 들고 하는 일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자리다. 인간으로서 제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신도님도 스님도 활동하게 큰 후원으로서 따뜻한 방, 음식도 하루에도 계속 또 나오고 안정한 자리,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가르침 속에서 나의 화두 들고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나의 존재 이유 바로 보는 그것뿐. 나의 존재 이유 바로 보는 그런 일 속에서 살아온 일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막 눈물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톱해야 돼요. 얼마나 인간으로서 막 모든 짐승도 봐요. 막 불안해. 안정하고 그렇게 좀 자기 존재, 왜 태어났는지, 왜 죽은지 바로 보지 못해. 오로지 그냥 순간순간마다 공포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제가 그런 여유 속에서 인간으로서 스스로 누구 시키는 대로 아니라 어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얼마나 막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아주 복이 많다고 하는 거 말도 못해요. 아주 기가 막힌 행운. 인터뷰 말미 스님은 화두에 대한 고정적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영이 사건 등 사회적 이슈 또한 화두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화두, 우리가 지금 칸화선 강조하는 이 그 초계종 한국 불교의 아주 큰 세계적인 보배예요. 이 칸화선. 우주만큼 중요한 보배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때때로 많이 이 화두 잘못 가르쳐 줘요. 화두 무슨 스님으로서만 내려오는 질문, 어떤 큰 스님 나에게 지어준 질문, 내가 이거 풀어주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스토리, 은문선사 이런 말 했어요. 제자가 이런 답을 해서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것만 화두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엉터리 선불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엉터리. 한 7, 8년 전에 제가 어떤 선방에 공부하면서 어느 날 그 샤워실에서 어떤 저보다 더 계시는 스님이, 위에 계시는 스님이, 그때 입승 스님 역할 보신 스님이, 형각 스님, 형각이 저희 그 승산 스님이 제자야.
승산스님으로서 무슨 화두 받느냐고 했어요. 어느 화두로서 승산스님에서 받는 어느 화두로서 공부하느냐고. 근데 제가 오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직진 말했어요. 아, 스님, 제가 승산스님으로서 화두 안 받았어요. 그 스님 놀라셨어요. 승산스님 선승도이신데 화두 주시지 못해요. 제가 스님 실례지만은 승산스님 나에게 화두 주지 못해요. 승산스님 나에게 화두 주시지 못해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 제가 태어날 때부터 화두 들고 살아왔어요.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분노 가지면서 나는 누군가 왜? 그 의심. 태어날 때부터 내가 궁금했어요. 신문 볼 때, 뉴스 볼 때, 막 장애인 볼 때나 외로운 사람들은, 뭐 아픈 사람들은, 뭐 그런 의심, 그런 일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 왜 내가 가난하지 않고, 왜 나는 그거 스스로 의심하는 거, 그거 화두야. 요새는 화두, 내가 항상 말하는 거, 화두, 진정한 화두 찾고 싶으면은 그냥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뭐 KBS나 뭐 인터넷 그냥 열어보고 8살 애가 학교에서 집 사이에서 걸으면서 누가 잡아가지고 성폭행해서 평생 제대로 화장실에서 우리가 그거 다 볼 때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언가?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거는 화두야. 화두에 대한 남다른 생각. 아마도 그건 미국인으로 태어나 다양한 공부를 한 후 한국 불교로 출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 이는 스님의 출가와 초심 그리고 수행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화두일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 있어요. 바깥에 있는 아이덴티티. 미국 사람, 승려. 길거리에서 누구? 그 승려야. 아니면은 코 조금 크니까, 좀 눈도 푸르니까, 저 서양 사람이야. 애기도 지하철에서 애기도, 엄마, 외국 사람이야. 그래서 제 컷 아이덴티티, 오케이? 그거였어요. 또 교수님도 기자님이시고, 또 한국 사람이시고, 동양인이시고, 또 제가 불자로서 그런 아이덴티티 한 일부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컷 아이덴티티. 근데 진정한 우리 아이덴티티 아니라 저 사람은 새누리당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민주당 사람이야. 우리 변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민주당으로 될 수 있는데 늙을 때 새누리당.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진정한 아이덴티티 아니고 잠시 어떤 개념, 어떤 흐름 따라서. 근데 참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참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가져온 그 한 물건, 이 몸 받기 전에 사실은 불교 사상 잘 믿으면은 또 내가 죽을 때 이거 부를 때 들고 가고 있는 그 물건 말 표현으로서 그 한 것이 우리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아이덴티티, 그 찾기를 보여주는 일이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거 설명하는 거,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거 믿으면 그거 온다 하는 거, 그거 우리 불교 그거와 달리 인도해주는 거, 현판처럼 이쪽으로 있어요.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또 있어요. 또 그렇게 가게 하면 이쪽으로 또 있어요. 또 여기 우회전도 하고 자주수 우회전하다가 그다음에 직진도 하라고 현판들이요. 불교는. 그래서 우리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스스로 물을 때만 깨칠 수 있는 일입니다.
책에서나 어떤 스님으로서나 어떤 종교로서나 불교로서나 아무리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1000개 가져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스스로 관심 바깥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돌아보고 한자 사용하면 회광 우리 빛이 항상 바깥으로 저 BMW 저 BMW S 시리즈 아니요 몰라요 BMW S 시리즈 L 시리즈 우리 광명 조명 항상 바깥으로 물건 사람 그 사람 전라도 아니요 그 사람도 부산 사람 여기 그 바깥으로 우리 관심 근데 이거 회광 return 우리 조명은 return 이 소스까지 반조 원래 조명까지 엄청난 일.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예, 지금까지 한국에서 동안거를 마친 현각 스님과의 인터뷰 모두 들어봤습니다. 현재 현각 스님은 독일 불의 선원에 계신데요. 인터넷 영상 통화를 통해 스님과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 기자님. 예,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좀 바쁘게 지냈지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간은 저녁 6시 45분인데요. 독일 현지 네. 시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11시, 오전 11시입니다. 6시간, 7시간 차이입니다. 한국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원래 봄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독일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한국 눈이 내려온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독일에서 눈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여기 중유럽에서 아직도 겨울 기온이 굉장히 셉니다. 예. 한국에서 스님과의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또다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눠서 참 기쁩니다. 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스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비구니 참정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려면은 비구니 참정권 확대 등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려면은 이런 점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혹은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려면 이런 점은 좀 변해야겠다는 방안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요새는 우리가 아랍 중동에서 아랍 스프링 그런 혁명들 중에서 또는 미국에서 그렇게 낙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운데 항상 여성평등주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돼버렸어요. 또 물론 대한민국 자기 브랜드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여성 대통령 뽑아주시는 거 아주 한국 사람들이 이미지에서 크게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도 왜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 조금 이쪽에 이러한 전통 전달해드리기가 어렵겠어요. 한국 불교가 남자 여자 위와 아래 구분하는 일이 하루빨리 없어져야지 진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이 둘이 아닌 성품 강조하는 그런 전통으로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해 반드시 2013년 끝전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주의 한국 불교 그렇게 강조할 수 있으면은 사회만큼 변경, 그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방향 마치 한국 불교 리더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은 저 서양 같은 저 같은 사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 이러한 좀 보수보다도 좀 생각이 많이 부족한 그런 전통 집착하는 전통에 전달해드리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예, 스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하고 인터넷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회가 많이 빨리 변하지만 한국 불교가 그 속도를 좀 따라가는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교육 등 한국 불교가 또 세계화를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우리 스님들이 해외로서 가가지고 스님들이 기본 교육으로서 물론 한국 전통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젊은 스님 숙녀 생활에서 근데 이 세상은 한국, 미국, 일본 없어졌어요. 국제화하면서 국경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독일과 한국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영상 인터뷰 통해서 스님들이 그냥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면은 참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 스님들이 빨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가지고 생활해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는 방식과 접하면은 앞으로 한국 불교 항상 새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로지 한국식만 집착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너무너무 그렇게 강조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티베트 스님들이 서양 사람들은 티베트 숙녀도 돼버리면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이 그 티베트 문화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인간성이 평등주의 강조하는 일 통해서 티베트 불교 막 세계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불교 가끔씩 자기 아름다운 동아리 벗어나지 못하는 일 통해서 한국 불교의 그 전망 좀 좁하게 좀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서만 사는 개구리가 벗어나야만 이 폭넓은 세상 볼 수도 있고 모든 중생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곳 아래 있는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입니다. 예, 스님이 그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그 유럽 사람들이 접하는 한국 불교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한국 불교의 어떤 점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불교의 제일 중요한 일이 본성품, 우리 본성품 뒤돌려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만도 아니고 종교와 철학 사이에 있는 길도자. 그래서 그 길도자는 그 길이 바로 나의 본성품으로 토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막 성당이나 교회 막 벗어나와 유럽 사람들은 성당이나 교회 절대 안 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가. 이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정신적으로 헤매하고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처럼 내가 미국에 25년 전에 좀 시작하는 것처럼 많은 유럽 사람들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오로지 물질주의 생활도 완전히 만족도 되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자기 본성품 내가 죽기 전에 도대체 왜 사는지 물 위에서 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공포하는 마음 가운데 뒤돌려서 자기 본성품 토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그 간화선, 화두,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승산 스님이 나의 스승님이 승산 큰 스님이 표현하시는 말씀에서 오직 모를 뿐.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난 몰라. 근데 그 모르는 것을 바로 보는 것 통해서 이 본성품까지 바로 한국 불교의 간화선입니다. 예. 스님, 한국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의 법문,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활동하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불의선언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 펼치실지도 많은 한국 불자님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독일 지금 독일 있는데 또 홍 기자님이 또 우리 시장님들이 좀 한국에 계시는데 몸들이 좀 이쪽 저쪽 있지만은 사실은 인터넷 통해서 이쪽도 저쪽도 없고 국경도 없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도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포들이 미국에서
불교 텔레비전 인터넷 통해서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이나 유럽에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한국 불교 텔레비전 연결할 수 있는 거 시청도도 한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활동은 나의 몸 어디 가서 활동하는 강조하는 포인트보다도 요새 기술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 어디든 핸드폰 통해서 뭐 아이폰이나 저기 그 아이패드나 그런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어디 내가 활동하는 불교 텔레비전 활동하는 것보다 각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이나 각 불자님이나 불교 믿지 않은 사람도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 해야만 스님 어디서 활동하는 거 중요해 주지 않아졌어요. 네. 어디서 내가 호흡 따라서 이 질문 틀고 바로 보는 나의 화두 틀고 사는 삶이 그거 활동하는 1번지 네. 자리입니다. 예, 스님, 불교TV에서는 거의 최초로요, 이렇게 인터넷 영상통화를 통해서 멀리 독일에 계신 스님하고 실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하고요. 스님, 오늘 영상통화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가 이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형각스님이 추구했던 단 한 가지의 화두는 나는 누구일까입니다. 파란 눈의 미국인 하버드생 폴이 아니라 진정한 나, 참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오늘날의 형각스님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화두는 이제 한국 불교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형각스님과의 출가 열반전 특집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